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걸 한번 꺼내보시죠. 매끈한 강화 유리, 홈 버튼 하나 없는 깔끔한 디자인. 지금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사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있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제국을 완성한 결정적인 사건은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라 1985년에 잡스가 자기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합니다. 아니, 천재를 왜 쫓아내? 잡스가 안 쫓겨나고 계속 있었으면 애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을 지배했겠지. 아이폰도 90년대에 나왔을 거 아니야? 제 대답은 No, 절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잡스가 1985년에 승리하고 애플에 계속 눌러앉았다면 오늘날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운이 좋아봤자 지금의 샤오미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저 그런 마니아용 회사로 전락했을 확률이 99%입니다. 왜 천재가 남았는데 회사가 망하냐고요? 지금부터 감성 싹 빼고 아주 냉정하고 지독한 비즈니스 논리로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1985년의 폭군 잡스입니다. 시계를 1985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의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검은 터틀넥을 입은 인자한 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타협을 모르는 통제불능의 폭군이었죠. 당시 잡스는 매킨토시라는 제품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킨토시의 문제가 뭐였냐? 디자인은 예쁜데 너무 비싸고 느리고 무엇보다 호환성이 제로였습니다. 메모리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도 전용 부품을 써야 했죠. 당시 경영진들이 말했습니다. 스티브, 가격 좀 내리고 다른 회사 부품도 쓰게 해주자. 그래야 팔리지. 하지만 85년의 잡스는 이렇게 말했죠. 소비자가 멍청해서 내 예술품을 이해 못하는 거야. 가격 더 올려. 타협은 없어. 만약 그가 해고되지 않고 이 고집대로 90년대를 맞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0년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앞세워 전 세계를 통일하던 시기입니다.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아무 부품이나 사다가 조립해도 잘 돌아가는 조립 PC가 세상을 덮쳤죠.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잡스는 아마 이렇게 대응했을 겁니다. 누가 그따위 싸구려 조립 컴퓨터를 써? 영혼이 없는 기계들이야. 라며 문을 더 꽁꽁 걸어 잠갔겠죠. 결과는 뻔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 미만, 소수의 예술가나 돈 많은 힙스터들만 쓰는 예쁜 쓰레기 제조사로 전락했을 겁니다. 대중성이 없는 명품은 정보기술 시장에서는 그냥 고인물일 뿐이니까요. 결국 애플은 90년대 후반 윈도우 95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파산 신청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픽사의 부재와 감성의 실종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고 홧김에 인수한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 지금의 픽사입니다. 네,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를 만든 그곳 맞습니다. 잡스는 IT 업계에서 쫓겨나 엔터테인먼트 바닥에서 10년 넘게 구르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웁니다. 이전까지 그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스펙이었습니다.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래픽이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픽사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기술 스펙보다 중요한 건 스토리리구나. 칩셋 성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구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 바로 이거다. 이 거대한 깨달음을 얻고 애플로 돌아와서 만든 게 그 전설적인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기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이야기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만약 안 쫓겨났다? 그는 평생 실리콘밸리 안에서 컴퓨터 부품만 들여다보는 하드웨어 덕후로 늙었을 겁니다. 그가 만드는 신제품 발표에 상상만 해도 지루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CPU 클럭 속도가 10% 빨라졌습니다. 램 용량이 2배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사세요. 이런 지루한 공대생 화법만 늘어놓았을 겁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그 원모어 띵의 드라마틱한 연출, 애플 특유의 그 미칠 듯한 감성 마케팅, 그런 건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즉, 해고되지 않은 잡스의 애플은 기능은 좋을지 몰라도 영혼이 없는 차가운 기계만 찍어내는 그저 그런 전자회사에 불과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운영체제,
기술적 파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의 iOS, 맥북의 macOS, 이 부드럽고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잡스가 쫓겨나서 두고 보자 하며 이 갈고 차린 회사, 넥스트의 기술입니다. 90년대 후반, 잡스가 없는 애플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운영체제가 너무 구려서 맨날 다운되고 버그가 터졌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진이 무릎 꿇고 빈 겁니다. 잡스 형, 제발 돌아와줘. 형이 밖에서 만든 넥스트 기술 좀 쓸게. 우리 좀 살려줘. 그렇게 넥스트가 애플에 합병되면서 지금의 애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잡스가 계속 애플에 있었다면 당연히 넥스트라는 회사를 안 만들었겠죠. 그럼 혁신적인 차세대 OS 기술도 개발하지 못했겠죠. 그는 90년대 내내 낡아빠진 구형 시스템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기술적으로 완전히 도태되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잡아먹혔을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가 밖에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칼이 결국 썩어가던 친정집을 대수술해서 살려낸 셈입니다. 네 번째, 시뮬레이션, 돈과 배짱의 문제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잡스는 애플로 돌아올 때 이미 억만장자였습니다. 애플 주식 때문이 아니에요. 픽사를 디즈니에 팔면서 디즈니의 최대 개인 주주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상태였죠. 그래서 그는 애플로 돌아왔을 때 연봉을 딱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 돈 필요 없어. 주주들, 이사회 다 조용히 해.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야. 꼬우면 자르든가. 이런 엄청난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배짱이 있었기에 당시 잘 팔리던 제품 라인업을 다 없애버리고 아이팟이나 아이폰 같은 미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안 쫓겨나고 그냥 20년 근속한 월급쟁이 창업자로 계속 있었다? 과연 그런 도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폰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이사회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봐, 스티브, 우리 주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그냥 하던 컴퓨터나 잘 만들어. 폰은 무슨 폰이야. 결국 현실에 안주하다가 세상이 바뀌는 걸 구경만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모바일 혁명의 실종입니다. 잡스가 복귀하지 않은 평행 우주의 2010년대를 상상해 봅시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장님 자리에만 앉아있던 잡스라면 절대로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업 경영에서 가장 무서운 자기 잠식을 두려워했을 테니까요. 우린 컴퓨터 회사야. 손바닥만한 폰으로 인터넷을 하게 만들면 우리 맥북이 안 팔릴 수도 있어. 통신사 놈들 비위 맞추기 싫어. 이런 오만함 때문에 휴대폰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누가 세상을 지배했을까요? 아마 소니나 노키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였겠죠. 하지만 그들이 만든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달랐을 겁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펜으로 꾹꾹 누르거나 물리 버튼이 잔뜩 달린 블랙베리 스타일이었겠죠. 앱스토어? 없습니다. 누구나 앱을 만들어서 파는 생태계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버, 인스타그램, 배달의 민족, 유튜브 이런 모바일 혁신 기업들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택시 잡으려고 길거리에서 손은 들고 짜장면 시키려고 전단지 찾아서 전화 걸고 지하철에서는 다들 꼬깃꼬깃한 종이신문을 펴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초연결 사회는 최소한 10년은 더 늦게 왔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가 짐을 싸서 애플 정문을 나서던 그날, 본인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운 실패였고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건 신이 애플과 우리 인류에게 내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12년의 야인 생활 동안 잡스는 독선적인 폭군에서 타인의 말을 듣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기술만 알던 공대생에서 예술과 감성을 아는 경영자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절한 실패가 무엇인지 뼈저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지옥 훈련이 있었기에 1997년 복귀한 잡스는 망해가던 애플을 살리고 우리의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라는 마법을 넣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날 그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답답한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각 잡고 앉아서 느려 터진 인터넷 로딩을 기다리며 보고 있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낄낄거리는 지금의 자유 없었을 겁니다. 가끔 인생이 계획대로 안 풀리고 억울하게 미끄러질 때가 있죠. 아, 이번 생은 망했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스티브 잡스도 자기 회사에서 쫓겨나서 전설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실패가 나중에 어떤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빌드업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물론 노력도 안 하고 게을러서 망한 건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망한 겁니다. 그건 반성하시고요. 역사의 아이러니, 잡스의 가장 아픈 실패가 만들어낸 지금의 스마트폰 세상. 만약 그날 그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프맨이었습니다.